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언론의 주인,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힘내라 공영방송 언론 아싸! 오늘 첫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진순입니다. 요즘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얘기가 되면서 공영방송 둘러싸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분들 사이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게 꼭 굳이 있어야 되는 건가? 지금 채널이 아주 차고 넘치고, 뭐 인터넷 통해서 뭐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다 보고 하는데 굳이 공영방송 수신료까지 내가면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과연 뭔지, 공영방송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 것인지, 도대체 지금 뭐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4개 노조 위원장님들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방송이 될 거고요. 이 프로그램 저와 함께 진행 맡아주실 우리 오윤혜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제가 가수로 데뷔했지만 요즘에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 방송을 그냥 하루만 갔었지 방송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론 아싸를 첫 방송을 시작으로 그동안 뭔가 언론에 문제가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씩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아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응원과 격려 그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출연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자를 비판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겠다. 심장이 뜨거운 부산 사나이 언론노조 KBS 본부 강성원 위원장입니다. 공영방송 MBC를 탐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모진 탄압에 맞설 강한 뚝심 언론노조 MBC 본부 이호창 위원장이십니다. 손댄 프로그램마다 시청률 초대박 전략기획실 브레인에서 노조 위원장으로 기적의 회생을 꿈꾸는 언론노조 TBS 지부 송지연 위원장입니다. 어떤 자본이 들어오든 YTN은 결코 장악되지 않는다. 3249일의 투쟁과 승리의 주역 언론노조 YTN 지부 고한석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여기 모이신 4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 공영방송에 종사하고 계신 현업 언론인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직 언론인이라는 점입니다. 네. 오윤혜님, 공영방송을 뭐라고, 어떤 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지. 제 짧은 지식으로 공영방송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민의 세금이 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들어간 그런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유료로 돈 내지 않아도 그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네네. 그 정도만 알고.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인데, KBS는 제가 알고 있고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MBC도 공영방송 느낌일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근데 YTN이랑 TBS는 정확하게 정체성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MBC는 왜 공영방송? MBC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소유 구조 자체가 공적인 소유 구조인 거죠.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학회요? 예. 아, 거기 뭐 하는 곳이에요? 정수장학회. 정수가 누구예요? 정수장학회는 박정희의 정, 유경수 여사의 수를 붙인 정수장학회인 거예요. 근데 사실상 30%의 지분만 가지고 있지 경영에 간섭은 전혀 하지 않는 구조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방문진이라는 공적인 기관이 MBC를 경영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그러니까 재원은 이제 민영으로 광고나 자체 프로그램 통해서 수익을 얻지만 지배구조 자체가 사용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YTN이 연합 텔레비전 뉴스의 약자였어요. 네. 그럼 연합뉴스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YTN이?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합통신이 텔레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텔레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갖고 있어 그렇죠, 소유하고 그렇죠. 있었다. 소유하고 있었죠. 네,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런데 네. 외환위기가 닥쳤어요. 97년도에 그렇죠. 97년, 98년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당시에 연합통신이 YTN 경영을 잘 못해서 YTN이 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네. 그때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YTN을 살려내요. 그때 들어온 게 현재 공기업 지분들이에요. 공기업 지분 몇 네. 프로입니까? 지금 한전 KDN 같은 경우는 21.52%. 네. 한전 자회사죠. 네. 네. 죄송합니다. 21.43%. 네. 마사회는 9.52%. 마사회요? 네. 네. 얼마요? 그렇게- 마사회가 20 몇 %? 아니라고요. 한전 KDN이 숫자 약하시죠? 아, 괜찮아요. 대략 한전 어바웃을 KDN이 21.43. 네. 마사회는 9.52. 아, 9.52. 그렇게 갖고 있어요. 오. 한 합치면 30% 정도 되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또 다른 주주들은 어디가 있냐면 한국인삼공사가 있고 인삼공사? 뭐 네. 우리은행이 있고 뭐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은 이미 민영화가 돼가지고 지금 공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공기업이 30%. 지분을 그렇죠. 예, 30% 외환위기 때 이상. 공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공기업 지분이 지금까지 왔고 30%. 그래서 YTN의 소유 구조를 보면 공기업들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준 공영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대주주인 공기업들이 그동안 YTN 보도에 어떤 사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적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공기업들이 역할을 해준 거고 또 반대로 이 공기업 지분 때문에 정권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들이 내려왔습니다. YTN에요? 네. 뭐 이제 뒤로 또 이동관 씨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테지만 공기업 지분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보장해 줬지만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보장해 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YTN이 대량 해직 사태도 겪고 하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의 역사 덕분에 네. YTN이 준 공영방송으로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YTN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 노동조합에서 많은 그 언론인들이 해직을 무릅쓰고 그 일권의 성과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누가 자본으로 넘기려고 하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중심이 네. YTN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요. 초반부터 이렇게 아,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TBS. TBS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서울 사실, 지역? 네, 네, 서울 네. 지역이요. 1990년대에 이제 지상파 라디오로 시작을 했고, 최근까지도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저희가 재단 전환을 합니다. 네. 어떻게요? 뭘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울시 사업소였기 때문에 여기는 공무원이에요. 여기서 그쵸. 일하는 분들은. 서울시 그래서 세금으로? 시장이 무슨 어디 행사를 간다 그러면 쫙 가서 이제 행사 쫙 이렇게 중계해주고 이제 그런 사업소였는데 그러다 보니 언론으로서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여러 그 뭐 시민사회 언론계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독립된 미디어 재단으로 그러니까 소유주가 재단인 거죠. 서울시가 아니고 네. 재단이고 그 재단에 서울시가 지원을 한다 예산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폭망한 거죠. 맞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16일에 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원 조례안을 없애는 폐지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시 세금을 아예 못 주겠다. 지원을 안 하겠다. 그렇죠. 어. 줄 근거가 이제 사라지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되기 전부터 이렇게 TBS는 편파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은 이제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국민의힘이 서울시 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네. 첫 번째로 한 일이
TBS 지원 조례안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조례안은 없고 이 상태로 가면 네. 올해 말로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TBS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여러 공청회와 그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함께 시민들이 만드는 새로운 TBS 조례안이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했고요. 그걸 지금 주민 조례 발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주민들 25,000명이 서명을 하면 네. 서울시 의회에 올릴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서울시 의회에서 폐지를 했으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되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 주민 조례를 위한 네.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